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리아입니다. 지금이야 이전에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으로 여동생 이벨의 발목을 잡았는지 웃어넘기곤 하지만 그때는 이벨을 절대 한국에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뜩이나 외모 때문에 대인기피증까지 겪은 동생이 한국에 간다면 쏟아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제가 13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저희 자매를 고아원에 맡기셨어요. 미혼모였던 어머니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정육점 사장과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어머니는 정육점 사장에게 저희 자매를 키워줄 것을 부탁했지만 정육점 사장은 거부를 했대요. 헤어지기 직전 어머니는 결혼식을 올리고 상황이 나아지면 꼭 데리러 오겠다며 새끼손가락을 걸어 약속을 하셨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어머니는 저희를 잊고 정육점 사장과 행복하게 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저야 어머니의 사정을 어렴풋이라도 이해한다 쳐도 아직 6살밖에 안 된 여동생 이벨은 어머니가 없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더군요. 눈을 뜨고 잠잘 때까지 어머니를 찾아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고아원 선생님들마저 이벨을 볼 때면 인상을 찌푸리곤 했죠. 여동생은 어린데다가 한번 보면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에 입양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넘쳐나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이벨은 쉽사리 입양을 가지 못하더라고요. 성향 자체가 낯을 많이 가리는 것과 동시에 어머니가 헤어진 충격으로 인해 예비 입양자의 얼굴을 볼 때면 울음부터 터뜨리곤 했으니까요. 이벨이 아무리 천사 같은 외모에 홀려온 예비 부모들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이벨의 모습을 볼 때면 귀를 틀어막으며 뒤도 안 돌아보고 고아원을 나서곤 했어요. 가엾고 사랑스러운 동생 이벨을 보고 있자니 굳게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 동생과 행복하게 살자고요. 유일한 가족인 제가 동생을 챙기지 않는다면 세상 어느 누가 이벨을 위해 희생을 하겠어요. 18살이 되고 고아원을 나가야 하는 날이 성큼 다가왔을 때부터 저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당장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네요. 동생 이벨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 기반을 다잡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요. 고아원을 나오게 되며 저는 치킨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굳게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작업복을 입고 공장 라인에 들어가니 겁이 나기도 했네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8시간 내내 서서 한 가지 일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고되고 힘든 일이었죠. 야간 근무로 밤을 꼴딱 새고 녹초가 되어 기숙사로 돌아올 때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동생 이벨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고아원에 혼자 남게 된 이벨은 저와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가끔 보고 싶다는 전화를 하곤 했으니까요. 여렸던 발꿈치에 물집이 잡히고 그 위에 딱딱한 굳은 살이 자리 잡을 동안 저는 벌어둔 돈을 차곡차곡 모아갔고 동맹 이벨이 15살이 되는 날에 맞춰 같이 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네요. 비록 도심과 떨어진 외곽 지역에 위치한 허름한 집이긴 했지만 동생도 저도 헤어지지 않고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혼자 지낼 때는 덜 먹고 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했지만 동생과 같이 지내다 보니 그걸로는 부족했어요. 아무리 아낀다고 한들 생활비는 혼자 지낼 때에 2배 가깝게 지출하게 되었죠. 하는 수 없이 매번 잔업을 하며 야간 근무도 앞장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몸이 힘들다고 한들 동맹에게는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던 동생은 17살이 되자 170이 넘는 큰 키와 화려한 이목구비를 자랑하게 되었어요. 동생은 이목을 잡아끌 만큼 매력적인 외모 덕분에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일하던 주말 에이전시로부터 모델 제의를 받기까지 하더군요. 언니로서 참 기뻤습니다. 모델이 된다면 사람들의 사랑을 그리워하던 이벨이 누구에게나 주목과 관심을 받을 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무엇보다 이벨이 모델이나 배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도 했고요. 오디션의 안내 날짜를 받은 이벨은 온 관심을 스타일링을 하는데 쏟아부었어요. 이벨이 거실에 펼쳐놓는 옷들이 늘어날수록 저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잔업을 해본 돈으로 동생 이벨이 원하던 명품 브랜드의 구두를 사주고 싶었거든요. 꼬박 8시간 동안 일을 하고 추가로 4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것은 매우 고되고 힘든 일이었어요. 이벨이 오디션을 보기 하루 전날 달려간 명품관의 거울에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는 마이너스 제 모습이 비칠 때는 창피하기도 했죠. 구두 한 켤레에 한 달 월급에 가까운 돈을 지불했지만 그럼에도 선물을 품에 안고 기뻐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하다는 표현이 더 옳았습니다. 한껏 들떠 거울을 살피는 동맹을 보고 있자니
설렘과 긴장감이 얽혀 머리가 어지럽기도 했죠. 원하는 일의 기회를 잡은 동생의 모습은 설렜지만 모델 업계에는 쟁쟁한 경쟁자가 넘쳐나 동생이 모델로 선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하니 걱정과 긴장이 교차로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다가온 기회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동생 이벨은 끝내 그토록 원하던 모델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디션장에 도착한 이벨은 구두를 신었을 때부터 허리 쪽에 통증을 느꼈다고 해요. 그렇지만 바로 앞에는 심사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증을 무시하고 구두에 발을 집어넣었죠. 그러나 워킹을 시작하는 순간 전신에 퍼지는 통증을 참지 못한 이벨은 그만 오디션 한가운데서 크게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잔뜩 날이서 뼈마디를 쑤시는 통증으로 인해 다시 일어날 상상도 못한 채 그대로 쓰러져 있었고요. 결국 이 일로 동생은 오디션에서 불합격을 당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은 따로 있었죠. 걱정되는 마음에 들린 병원에서 동생 이벨에게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원래 디스크라는 것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물과 물리치료를 병행하며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동생 이벨의 경우에는 아예 뼈마디 마디가 신경을 누르는 심각한 상태였기에 불가피하게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상도 못한 수술 비용을 확인한 이벨은 미안하다며 눈물을 터뜨렸지만 비용 같은 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되는 거니까요. 수술 당일 동맹 이벨이 무사히 수술을 끝내고 오길 간절히 빌고 또 빌었죠. 실력 좋기로 입소문이 난 의사선생님 덕분에 걱정이 무색할 만큼 수술은 잘 끝났어요. 이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벨의 앞에 어떤 고난이 닥칠지 말이에요. 수술 후 이벨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점점 살이 불어갔어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약 때문이었습니다. 군살이 붙어가는 모습을 본 동맹 이벨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약을 복용하지 않길 원했지만 디스크 치료를 위해서 스테로이드는 꼭 필요한 성분이었기에 끊을 수 없었어요. 허리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과 별개로 동생 이벨의 몸 상태는 나빠져만 갔습니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살은 30kg 넘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우울증까지 겪어야만 했어요. 살이 불어갈수록 동생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았어요. 동맹의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한 지 3년 내내 동생 이벨을 아껴주었거든요. 성인이 된 후에는 바로 약혼을 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도 했죠. 가뜩이나 심란한 와중에 남자친구까지 곁을 떠나다 보니 이벨은 우울증에 이어 폭식증까지 생겨나더군요. 옆에서 아무리 다독여주고 위로를 해주어도 한번 무너진 이벨의 마음을 다독이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우울증이 심해진 와중에 갑작스레 외형까지 변하다 보니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던 이벨은 대인기피증을 겪으며 침대 밖으로는 나오지 않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지 못했고 또래 친구들을 볼 때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통에 결국 이벨은 힘들게 들어간 대학교도 자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동생 이벨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외모는 물론 성적까지 우수하던 동생이 망가진 것이 저의 탓인 것 같기도 했죠. 만약 그날 제가 높은 하이힐이 아닌 납작구두를 사왔다면 적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았거든요. 동맹 이벨은 정형외과 이외에도 정신과를 오가며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동생이 스스로를 이평 남짓한 자신의 방 안에 가두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동맹 이벨뿐만 아니라 저도 지쳐갔어요. 동생에게 지난 세월을 보상받고 싶은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저와는 다르게 자신의 꿈을 이루며 살길 바랐거든요. 언니인 저와의 대화까지 단절하려는 이벨을 보며 잠이 들기 전 과거를 곱씹기도 했어요. 구두를 선물해준 시점이 아닌 고아원까지요. 마냥 무리하면서까지 동생을 고아원에서 데려오지 않았다면 적어도 동생이 자신의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대학교를 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테고요. 그러던 와중 동생은 갑자기 한국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1년 반 만에 의욕을 찾은 동생의 모습에 기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한국에 가는 것을 허락할 수는 없었어요. 더군다나 한국은 외모지상주의가 심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인들은 모두 화장을 열심히 하며 스스로를 꾸미는데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가뜩이나 변해버린 외모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 한국에 간다면 외모에 대한 압박감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대에도 동생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네요. 고작 대중 매체로 접한 것이다면서
한국에 가겠다고 무모한 결정을 내리는 동생을 보고 있자니 머리가 지끈거렸죠. 무책임하게 말하는 동생을 보며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저도 이벨을 압박하는 방법은 쓰고 싶지 않았지만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이벨에게는 이 방법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끊으면 동생도 한국에 간다는 소리를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요. 포기하기는커녕 동생은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며 돈을 모으더군요. 비행기 티켓값과 일정량의 생활비를 모은 뒤에는 캐리어를 들고 집을 나섰고요. 뒤늦게 잡아보려 했지만 이벨은 저의 손을 뿌리쳤어요. 자신의 힘으로 한국에 가게 됐으니 말리지 말라면서요. 한국에 간 동맹은 공항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말해주었어요. 한국 공항을 오가는 외국인들이 제법 많은 모양이었죠. 제 염려와는 달리 이벨은 한국에서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떠난 뒤 한국에 관한 뉴스와 기사를 보며 근심 걱정을 달고 살았지만 걱정이 무색하게도 동맹의 얼굴은 미국에 있을 때보다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개월 더 지나고 저의 생일이 다가왔을 때 이벨이 미국으로 넘어올 거라 생각했는데요. 동생 이벨은 오히려 저를 한국으로 초대했어요. 이벨이 한국에서 지내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싶었기에 초대에 응했죠. 한국에 가기 위해 회사에는 처음으로 휴가를 신청했어요. 그러자 한국에 간 동생의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은 눈살을 찌푸렸네요. 동생이 한국에서 외모지상주의와 허영심에 물든 게 아니냐면서요. 한국에 대한 인식은 동료들 역시 저와 비슷했습니다. 화려하고 빠른 발전을 이룬 국가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 뒤에는 사치를 부리며 외모만 치장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을 거라 여겼거든요. 원래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물든다고 하잖아요. 동생을 생각하면 참 걱정이 됐어요. 오랫동안 집에만 있던 동맹이 한국의 안 좋은 부분에 물들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몇백만 원이 넘는 티켓을 예매한 이벨의 행동에 덜컹 심장이 내려앉기도 했고요. 식당 일을 한다고 해서 몇백만 원을 쉽게 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만 가지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무거워진 머리로 한국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동생 이벨은 이런 걱정의 고리를 단숨에 끊어내더군요. 처음에는 이벨을 못 알아볼 뻔했어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걸로도 모자라 스타일 역시도 세련되져 있었는걸요. 보안도 안 좋은 허름한 곳에서 지내면 어쩌나 했지만 이벨은 미국에 있는 집보다 좋은 곳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고층인데다가 깔끔하기까지 한 곳에 지내는 이벨을 보며 추궁을 하기 시작했죠.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절대 이런 곳에서 지낼 수 없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러자 이벨은 서랍을 열어 사진첩 하나를 보여주었는데요. 사진첩을 연 순간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네요. 그 안에는 모델 일을 하고 있는 이벨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무슨 연유인지 물어보자 이벨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이벨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숙소를 같이 쓰는 친구들과 친해졌다고 해요. 이벨이 힘들게 사정을 털어놓자 한국 친구들은 이벨이 살을 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물론 스타일도 같이 가꿀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요. 30kg 가깝게 찐 살을 빼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친구들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동생은 덧붙였죠. 그러던 중 공항 식당에 들른 사진작가의 눈에 띄면서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처음 모델 일을 할 때는 자존감이 부족한 상태였기에 포기할까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는 계속 동생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었다더군요. 달라진 동생의 모습을 보며 참 부끄러웠습니다. 고작 이벨의 생계를 책임졌다는 것만으로 이벨의 도전을 막으려고 했으니까요. 그것도 한국에 대해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진 상태로 말이에요. 그러던 찰나 동맹 이벨은 한국에 건너와 같이 있자 이야기를 꺼냈네요. 앞으로는 자신이 생계를 책임질 테니 지금이라도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보자면서요. 당당하게 바뀐 동생의 태도는 수년간 경직돼 있던 제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회사에는 관리자로 승진을 앞둔 상황에서 퇴사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이직에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고작 한국에 간다는 이유로 퇴사를 한 거니까요. 회사에서는 여러 번 설득을 하기까지 했죠. 한국에 가도 별 볼일 없을 거라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그러나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경험인지를 알았기에 망설임 없이 퇴사를 했네요. 동생 이벨이 용기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현재 저는 미용사라는 꿈을 꾸며 한국어 공부와 미용 공부를 병행하는 중이에요. 비록 아직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탓에 수업을 이해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고 싶은 일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답니다. 아직 머나먼 이야기긴 하지만 헤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모델 일을 하는 동생의 머리를 직접 해주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학원 수업을 따라가야겠지만요. 처음에는 한국이 외모지상주의에 치우친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동생을 보니 알겠더군요. 스스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은 외적인 부분을 꾸미면서 시작한다는 걸요. 흔들리지 않고 울고든 자존감 역시도 잘 가꾸어진 외면에서 나오는 거고요. 한국인들의 외모는 외국인들이 느끼기에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특히 자기관리 측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데요. 그렇다 보니 몇몇 외국인들 중에는 한국의 외모지상주의가 심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모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데요.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트렌드를 민첩하게 받아들이고 평상시에도 스스로를 화사하게 꾸미기 때문이죠. 이로 인한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연에 나온 여동생 이벨도 스스로를 꾸미려는 노력을 통해 떨어진 자존감을 치유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언니 리아 씨까지도 감동을 시켰는데요. 결국 동생을 따라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펼쳐질 두 자매의 인생이 더욱 아름답게 빛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